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요즘은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악기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린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모든 것이 정서, 그 중에서 공부 정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것 자체를 즐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 정서가 탄탄한 아이들입니다. 공부 정서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든 행동은 정서와 연결되어 있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마음 상태, 정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당연히 공부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아이가 공부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학습 동기를 잃어버린 것 같나요? 있었던 적이 아예 없어서 잃었다는 걸 생각도 못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 너무 슬픈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 아이의 공부 정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학습 동기를 어떻게 깨워줄 수 있을지에 대한 비밀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제발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은 참 쉽죠. 아이가 공부를 좋아한다면 이 영상을 보지도 않았겠죠.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는 종종 이 당연함을 잊곤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말을 하죠. 왜 공부를 안 좋아해? 왜 공부를 싫어해? 그러면 반대로 부모에게 물을 수 있죠. 왜 공부를 좋아하게 안 만들어줬어요? 왜 공부를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학습 환경을 조성하면 됩니다. 아이가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원인 중 하나는 공부와 스트레스의 연결이에요. 숙제의 압박, 성적에 대한 부담,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공부를 부담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죠.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프로젝트 압박, 실적에 대한 부담,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 따라서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학습 환경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학습 환경이란 단순히 학습하는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습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포함합니다. 학습에 대한 부모의 태도, 학교 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등이 모두 학습 환경에 포함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학교에서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친구 관계는 좋은지 안 좋은지 이 모든 것이 공부에 영향을 미쳐요. 부모님이 매일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넌 대체 왜 그러는 거냐? 잘하는 게 뭐냐? 누구 닮아서 그런 거냐? 이 바보야! 이러면 아이가 공부하고 싶을까요? 학교에서 선생님께 매일 혼나기만 해요. 지각하고 숙제 안 하고 준비물 안 챙기고 수업 시간에 떠들기만 하고 그러면 학교 생활이 즐거울까요?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요. 친구들은 나를 멀리해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매우 중요해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아이가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많이 가져야 해요. 그럴 때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심어져요. 환경은 우리를 만들고 우리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아이가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많이 가질수록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심어질 거예요. 제자 중 수민이라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수민이는 원래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숙제를 내주면 그것을 가능한 한 미루고 될 수 있으면 공부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수민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학습 환경이 달라졌더라고요. 수민이가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 원인이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공부와 스트레스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수민이도 보통의 아이와 똑같았어요. 공부하면 항상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수민이에게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죠. 상담을 해보니 수민이 부모님께서 노력하셨더라고요. 수민이가 공부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많이 고민하셨더라고요. 집안에 수민이만의 공부 공간을 마련했고 그 공간을 수민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포스터로 꾸며주었습니다. 또한 수민이가 좋아하는 과학 실험 세트를 사서 공부를 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대요. 결과는요?
수민이가 그 공간을 좋아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과학 실험 세트를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꼈고 이를 통해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이의 학습 환경을 바꾸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꿔준다고 해서 모든 아이가 수민이처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시도는 하셔야죠. 우리 아이의 공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공간인지. 수민이의 예처럼 아이가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첫걸음입니다. 아이의 학습 동기를 높이는 시작이에요. 그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아이의 학습 성공을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습 동기 강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의 학습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성취를 격려해 줘야 해요.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게 뭘까요? 목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왜입니다. 왜, W-H-Y. 인간에게 왜가 빠진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해요. 이는 아이가 공부의 의미를 이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을 미리 느끼게 해요. 수행평가 준비를 합니다. 점수가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100점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성취 수준에 완벽하게 도달하면 최고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공부하고 그때의 순간을 미리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참고 공부하잖아요. 저도 교대에 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면서 왜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 없었을까요? 자고 싶고 놀고 싶고 담배는 전 안 폈거든요. 근데 담배 피는 친구들 보면서 나도 가끔 담배 한 대 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때마다 합격한 이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공부했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인식시켜 주세요. 이를 통해 아이는 공부에 대한 동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성취를 축하해 주세요. 모든 사람은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매슬로우 욕구 단계설 아시죠? 아이들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께, 선생님께,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 성취를 격려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에게 노력은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경험을 갖게 해줘요. 좋은 기분을 학습시켜 줍니다.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은 다음번에 더 큰 도전을 하려는 동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잘한다고 해야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수민이 이야기 다시 해볼까요? 수민이는 수학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수민이에게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공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수민이가 바로 달라졌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럴 리가요. 하지만 조금씩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내용이 나오면 바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물론 모두 정답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아이가 수업에 참여하면서 입을 열었다는 것 자체로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민이가 처음으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을 때는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가족과 함께 엄청나게 격하고 과하게 칭찬하고 축하해 주라고요. 칭찬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위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세요. 이쪽인가? 이런 경험들이 수민이에게 학습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교육학자인 벤자민 블룸은 학습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이 말은 학습이 단순히 지식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의 학습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명확한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그들의 성취를 축하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아이의 학습 행동을 바꾸는, 즉 학습 동기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방법들이 아이의 공부 정서를 바꿀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확실히
이해입니다. 학습 동기를 강화하는 것은 아이의 공부 정서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첫걸음이며 이는 더 좋은 학습 결과를 가져옵니다. 1층 공사가 엉망인데 2층, 3층 제대로일까요? 첫걸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쵸? 학습 동기가 강화되면 아이는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아이가 공부를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아이가 공부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고 그 결과 학습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수민이의 이야기 다시 해볼게요. 수민이에게 학습 목표를 세워보라고 했어요. 그 수업 시간 그리고 하루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뭔지, 그리고 수민이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그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수민이의 반응은 당연히 난리가 났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자기도 선생님이 될 거래요. 교사한테는 최고의 칭찬이죠.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될래요. 근데 선생님 멋져요. 안 하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 수민이는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되었고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물론 최상위권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보통 수준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교육학자인 존 듀이는 교육은 생활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생활과 생각, 정서를 바꾸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그로 인해 공부 정서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오늘은 공부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의 학습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공부 정서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첫걸음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의 공부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학습법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아이들의 학습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제발 또 만나요. 제발요.